이제 수술하고 나서 3년 된 사진입니다. 3년째까지도 뭐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1년 2개월, 14개월 된 사진하고 또는 3개월 된 사진하고 3년째 사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수술하고 나서 3, 4개월째 쌍꺼풀이 자리가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변하는 환자가 분명히 있지만 대략 수술하고 나서 3,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결과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케이스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셔야지 경과를 제가 관찰하고 사진도 남기고 할 수가 있어서 보통은 3, 4개월 정도 되는 경과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케이스는 조금 길게 한 3년 정도 계속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셔서 3년간의 이렇게 변하는 것을 같이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자분은 매몰법 쌍꺼풀 수술을 2차례 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꺼풀을 높여서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3번째 수술까지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시고 저한테 오셨을 땐 4번째 수술이 되겠죠. 앞서서 했던 매몰 수술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쌍꺼풀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넓고 큰 쌍꺼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셔서 쌍꺼풀을 좀 작게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한 것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또 갈라지는, 쌍꺼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뒤쪽에서 의도한 선과 그 밑에 있는 주름이 겹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눈 감았을 때 사진인데요. 환자분 쌍꺼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게 수술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높게 수술이 되어 있으니까 쌍꺼풀이 결과적으로 크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큰 쌍꺼풀이 만들어졌을 때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데는 보통 한 3가지 수술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눈이 덜 떠지면서 쌍꺼풀이 큰 사람들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로 눈을 잘 떠지게 해서 쌍꺼풀을 파묻는 거죠. 속으로 좀 들어가게 해서 작게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피부 여유분이 충분하다고 하면 쌍꺼풀이 높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수술을 하면서 이전 흉터랑 같이 피부를 잘라서 쌍꺼풀 선 자체를 내리는 방법도 작게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는 쌍꺼풀이 깊게 찝혀서 크고 퉁퉁한 쌍꺼풀, 소위 소세지 쌍꺼풀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수술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도 잘 뜨고 있고요. 눈매 교정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눈을 좀 잘 뜨고 있고, 또 피부 여유분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흉터를 이미 갖고 있으시고요. 쌍꺼풀이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수술 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깊지도 않고 눈도 이미 잘 뜨고 있고 잘라낼 정도의 피부 여유분은 없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쌍꺼풀을 좀 작게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서 얘기한 3가지를 다 조금씩 이용해서 쌍꺼풀을 결과적으로 좀 줄이도록 수술을 하는 겁니다. 눈매 교정도 많이 해서 눈매 교정만으로 쌍꺼풀을 줄일 수는 없지만 5% 정도 눈이 커지면서 좀 작아지길 기대하고요. 또 쌍꺼풀 선이 높기 때문에 또 잘라낼 수는 없는 결정적인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절개한 선 바로 밑에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으로, 2줄 따기까지는 아니고요. 수술 흉터 바로 밑에서 수술하는 것으로 절개선을 조금 내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느슨하게 풀면 쌍꺼풀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조금씩 적용해서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수술을 하게 된 환자입니다. 환자 4일째 사진이고요. 오늘 주제는 장기 관찰을 하는 거니까요. 4일째 실밥 풀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붓기는 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큰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었다고 해도 수술 전보다 커 보이지는 않고요. 눈매 교정도 적당하게 살짝 된 것 같고, 쌍꺼풀이 느슨해지는 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느슨해져야 되니까 4일째 사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개월 된 사진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쌍꺼풀이 충분히 좀 작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간 쌍꺼풀 크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눈의 돌출 정도의 차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든 수술 전에 비해서 쌍꺼풀은 좀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개월 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조금 전 사진이 3개월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거죠. 특별히 3개월 전하고 1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3년 된 사진입니다. 3년째까지도 뭐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1년 2개월, 14개월 된 사진하고 또는 3개월 된 사진하고 3년째 사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수술하고 나서 3, 4개월째 쌍꺼풀이 자리가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변하는 환자가 분명히 있지만 대략 수술하고 나서 3,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결과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수술 흉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지나야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사진처럼 이제 3년째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흉입니다. 수술 전하고 크게 좋아졌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절개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기존 절개선이 바로 위에 한 1mm 위쪽에 이렇게 기존 절개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이제 구분이 잘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 3년이 지난 결과하고 수술 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이제 올려봤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흉터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찝힌 자리가 좀 있고, 여기 희끗하게 수술 흉터가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약간 좀 낮아진 것 같죠. 비교해 보면 약간 낮아진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높이는 한 이 정도 높이의 흉이 있었는데, 제가 수술 흉터 바로 아래에서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좀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수술 흉터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좀 낮아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 떴을 때 사진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쌍꺼풀이 3개월부터 큰 차이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3년 지난 시점에서 쌍꺼풀이 뭐 절반까지, 절반 또는 40% 정도는 쌍꺼풀이 좀 작아진 것 같고요. 제가 눈매 교정하고 느슨하게 풀고 절개선 바로 아래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보면은 눈이 조금 커졌죠. 한 5% 키우는 걸 목표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보다 약간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쌍꺼풀이 파묻힌 거고요. 그리고 절개선을 내렸고 이렇게 찝힌 데를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을 좀 같이 작게 줄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지난 경과사진을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한 3, 4개월이면 좀 자리가 잡힌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리고 제가 사진을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3, 4개월째는 흉터가 좀 빨갛게 보이는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수술 흉터가 전에보다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재수술한 결과가 흐트러지지는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